R&D 수행 및 사업화. 이번 시간에는 기획 단계의 첫 시간으로 명확한 목표 제시형 상품 기획서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지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품 기획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저렇게 많은 것을 해야 돼? 나는 한두 명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언젠가 제가 개발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떤 스타트업의 교육 자료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매자는, 고객은 여러분이 스타트업인지 대기업인지 관심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구매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이것은 그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또 실패한 101개 기업의 사례에서도 분석을 해드렸듯이 고객들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출 때만 비로소 구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더라도 또 많은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밤잠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신생 기업들은 기존 공룡 같은 기업들을 간단하게 물리치고 우뚝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기존 산업, 기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기존의 산업이나 기존의 기업들은 관성에 의해서 사업을 해가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들은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새롭게 만드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공한 기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품 계획은 시장으로부터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품 기획 단계에는 상품 기획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일 경우에는 제품의 디자인 그리고 R&D가 협력해서 기술 검토를 함께 하게 됩니다. 시장의 트렌드, 경쟁사의 트렌드, 기술 트렌드를 통해서 고객이 어떠한 불만족 요소가 있는지 그것을 마케팅 용어에선 unmet needs라고 합니다. 이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품으로 구현함에 있어서 어떻게 플랫폼을 통해서 전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상품군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스펙이나 가격이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가를 투입을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손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경제성 분석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론칭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인증을 해야 될 것이 뭔지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상품 기획이 되겠습니다. 상품 기획이 진행하는 동안 디자인실은 제품 디자인을, R&D는 기술 검토를 통해서 원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제품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2030년까지 어떻게 제품을 연도별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례들은 냉장고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 위에는 냉동실, 밑에는 냉장실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제품이 일반화됐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부터 양문형 냉장고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면 어떤 냉장고가 있습니까? 문이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떤 냉장고가 될까요? 이 다음은 어떤 냉장고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품 기획자, 여러분이 개발자, 여러분의 사업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거고, 지금 90년대까지 유행했었던 것이 60만 원이고 지금 시장에 있는 것은 250만 원 정도입니다. 같은 시장에서 벌써 4배의 볼륨 차이가 있습니다. 향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부자들을 위한 제품,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트루 빌트인 냉장고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부채 이런 걸 모두 다 제거하고 순수 돈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의 정의는 20억 이상은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48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밖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파티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 주방은 부엌, 파티룸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그들만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품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상품 계획서라고 했을 경우에 대부분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럼 왜 안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고객은 마땅한 제품이 없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제품은 설치가 너무 어려워서 또는 이 제품을 몰라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까? 냉장고만 하겠습니까? 냉장고는 벽의 한 켠을 장식할 수 있고 나머지 파티 장소를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만의 새로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냉장고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모두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고객의 철학을 모두 담아낼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없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품 기획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표현을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2가지 와인과 일반 냉장고를 만들었다고 하면 저것을 어떻게 조립하고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제품의 형태로 여러분들은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처음부터 고민해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고객에게 나만의 맞춤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그레이드 전략까지 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객은 그 제품의 최상위 제품을 사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고객은 그 브랜드만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BMW가 아이덴티티를 5시리즈와 7시리즈만 있었습니다. 3시리즈의 디자인은 다른 거죠. 사람들은 3시리즈의 BMW 사고 싶어도 전혀 다른 디자인, 전혀 다른 아이덴티티이다 보니까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MW는 패밀리 룩 디자인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3시리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레이드 전략입니다. 그레이드 전략은
높은 가격을 팔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평균 판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펴냐에 따라서 그레이드의 성공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는 아래 그레이드의 침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자동차를 살 때 아반떼를 사려고 하다가 소나타를 보게 되고 소나타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랜저, 제네시스까지 갔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 높은 그레이드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서비스가 너무나 좋고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반떼가 제네시스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전략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보다 큰 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R&D 수행 및 사업화. 이번 시간에는 기획 단계로 명확한 목표 제시형 상품 기획서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택과 집중의 개발 계획서를 주제로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